자, 이어서 3부 글로벌 라이브의 정말 기다리는 코너죠. 자, 글로벌 라이브 3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 그 얘기 쇼츠 나왔는데 제가 괌에 갔다 왔었거든요. 한 8년 전쯤에. PIC 사실 비싸서 못 갔었는데 PIC 저희가 그 광고를 봤다니 여러분들께서도 PIC 괌 많이 이용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진짜 비싸서 이제 PIC랑 이렇게 옆에 여러 개 리조트 연결되어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이게 해변가 따라서 그래서 그 해변가를 이제 뭡니까? 보트가 카약 같은 거 타고 이제 넘어가는데 PIC 해변은 또 못 넘어가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치사하다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PIC 괌 여러분들께서 많이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장우석 부사장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장우석입니다. 네. 오늘은 여유가 있습니다. 네. PIC 가보셨어요? PIC요? 네. 못 가봤습니다. 비싸서 못 갔었거든요. 저 진짜거든요. 이게 바닷길까지 막아놨어. 그래서 옆에 있는 옆에 있는 다른 리조트는 그 바다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더라고요. 얼마나 비싸죠?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못해도 그러니까 오래 전이니까 좀 다르겠지만 못해도 한 40%는 비쌌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래서 차마 못 갔던 기억이 못 갈 것 같습니다. 못 갈 것 같습니다. 아니, 많이 가세요. 이제 가셔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까? 자, 그럼 이제 글로벌 라이브로 빠지고 한번 글로벌 라이브. 네. 빠지고 갔다 올까요? 예. 농담이고요. 여러분들이 어제는 얘기한 대로 일단 은행주가 좀 반등하는 상황이 됐고 오늘은 잘 모르겠습니다. 시장이 좀 보합권이니까.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은행주에 대한 우려가 거의 끝난 걸로 보이니까 편하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나왔던 기사를 빠르게 좀 보겠습니다. 지금 봤더니 알리바바요. 알리바바가 6개에서 쪼개진다는 기사가 나와서 주가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9.5%. 쪼개질 때 주가 많이 올라가거든요. 좋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카니발이 투자금이 올라가면서 주가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근데 카니발이 사실은 이제 크루즈인데 가시겠습니까 지금? 저는 별로 안 갈 것 같은데. 왜 안 갈 것 같으세요? 아니 여행 가는데 굳이 크루즈가 좀 이렇게 많이 가본 분이 마지막 하는 여행이 아닌가. 그건 그렇죠. 예, 네. 약간의 좀 비싼 여행이니까. 네. 근데 지금 막 여행 간다 그러면 솔직히 지금 비행기 타고 가까운 데부터 가지 않을까. 그렇죠. 선택권이 많죠. 네. 해변가 가는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하여간 좋아졌습니다. 투자금이.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월그린 부처 얼라이언스가 시장에 나왔는데 일단 EPS가 비트했고요. 5센트 비트했습니다. 매출이 상회하면서 주가 올라가는데 현재 지금 나와주고 있는 올해 가이던스를 재확인하면서 올라간다고 보여드리고요.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이 오늘도 올라가고 있는데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은 이번에 버핏이 또 추가 매수했습니다. 네. 혹시 아십니까? 예, 뉴스는 봤어요. 23.6%까지 늘렸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거의 이걸 인수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싶은 게 나오고 있고 근데 이게 봤더니 에너지 기업은 보통 50%까지 인수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분 확보할 거로 보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도 투자금이 올라갔던 거 보여드리고요. 네. 마지막 파라마운트 글로벌도 역시 투자금이 올라가는 상황이 됐는데 네. 혹시 파라마운트 글로벌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 영화사 아니에요? 스트리밍하는 기업, 영화도 하고. 네. 근데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예전에 한번 우리가 약간의 기억에 잊혀지고 있는데 네. 빌황 네. 기억하십니까? 네. 빌황이 아키고스. 어떤 아키고스 캐피탈의 빌황이 네. 사실 이제 뭐라고 그러지 그걸? 돈을 못 내는 거 뭐라고 그러지 그걸? 마진콜 당하면서 마진콜. 네. 주가 급락했던 기업이거든요. 보시면 좀 놀랐습니다. 이거 오랜만에 보시는 거니까 보겠습니다. 네. 파라마운트 글로벌인데요. 한번 월봉으로 보겠습니다. 월봉으로. 이런 거거든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 주봉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요때 마진콜 당하면 주가 급락하지 않았습니까? $100까지 갔었어요? 그렇죠. 했다가 주가 쭉 빠져 아직까지 좀 바닥을 기고 있기 때문에 네. 오늘 투자금이 올라갔습니다만 별로 그다지 좋은 종목은 아니니까 간단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안 그래도 네. 이제 알리바바 댓글창에도 질문하는데 쪼개지면 왜 좋아져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일단 돈 잘 버는 쪽에 집중하는 모습이 나올 거기 때문에 좋아지는 건데요. 보통 여러분도 혹시 GE 최근에 올라가는 거 아십니까? 제너럴 일렉트릭이요? 예, GE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은데요. 에디슨이 GE 똑같이 기업이 쪼개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딱 보시면 좋은데요. 이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대부분 다 기업이 스플릿하게 되면 좋아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 간단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세한 내용은요. 아까 얘기했던 알리바바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네. 미장원에서 좀 말씀을 알겠습니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장원에서요? 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보시고 오늘 주제를 볼 건데요. 네. 최근에 우리 서학개미가 최근에 은행주를 슬슬 매수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아십니까? 어제 예, 얘기했죠. 근데 계속 매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 네. 사실은 슬슬 매수할 때 아닌가 싶어서 좀 말씀드릴 거고요. 또 한 가지 작은 곱치가 맵지 않다.
작은 고추가 맵지 보통 않다고요? 맵다가 맞지 않습니까? 네. 맵지 않다 적었습니다. 네. 좀 두 가지 보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요. 궁금하다. 같이 보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자, 넘겨보시게 되면 넘어가고 이게 지금 서학개미 많이 산 은행주인데요. 가장 많이 산 게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를 엄청 많이 산 모습인데요. 현재 지금 주가 하락이 88%가 빠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그다음에 뱅크 어메리카, 그다음에 SV 파이낸셜은 상패가 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다고 보시면 그렇죠. 되겠죠. 네. 그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요. 팩 웨스트 뱅코프인데 혹시 아십니까 이거? 이것도 LA에 있는 은행이에요. 지역 네. 은행이거든요. 네. 근데 이걸 매수했는데 여러분들이 이 매수하는 은행주를 사는 건 좋습니다만 매수하는 그 기준이 뭘까요? 은행주를 매수할 때 산다 그러면 네. 왜 살까요, 여러분들 한번 쉽게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은행주를 저는 사실 저 같으면 그 이제 배당 성장을 하는 은행 가운데 배당 수익률이 갑자기 높아진 은행이면 살 것 같아요. 배당 성장하는 은행들 네. 아니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지금 최근에 아시겠지만 예금 뱅크런이 일어나고 있고 네. 대출을 못하는 상황인데 뱅크런을 뽑아서 어디로 옮길지에 대한 생각. 돈을 뽑으면 혹시 뭐 이불 밑에 넣어놓거나 뭐 여기 바지 안 넣어 그 화장실 그 뭐 기계 탱크에다가. 이런 거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어딘가로 옮기는 건데 어디로 옮길까 한번 고민해 보시죠. 어디로 옮길까요? JP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렇죠, 웰스파고. 그렇죠. 대표 상업은행에 가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서 소비자 금융 많이 하는데. 그런 거 염두에 주면 좋을 것 같고 그동안 두 번째가 뭐냐면요. 이렇게 주가 빠질 때 IB가 목표 주가를 내리지 않는 은행들 네. 그런 게 어떻게 좀 좋아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네요. 예. 되게 제가 바보같이 대답했군요. 되게. 바보 같은 게 아니고 대부분 다 그런 거보다는 이 기준이 뭐냐면요. 많이 빠진 걸 매수한 게 아닌가 제가 보기에는 많이 빠진 걸 매수한 게 그쵸. 여기 나오는 두 번째 뱅크 어메리칸 왜 매수했냐. 제가 아주 주구장창 한 3년 동안 얘기하는 은행이다 보니까 산 걸로 보이고요. 네네. 나머지 은행 많이 빠졌기 때문에 매수한 건데 한번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림 보여드릴 건데요. 네. 자, 한번 아까 얘기했던 FRC부터 보겠습니다. FRC에 대한 퍼스트 리퍼블 뱅크에 대한 한번 투자를 목표 주가를 보실 건데요. 네. 목표 주가 버티면 괜찮은 거죠. 네. 여기 오신 다음에 마켓 스캐너 사이트입니다. 오시면 약간 화면을 네. 옮겨 주셔야 옮겨 주셨네요. 알겠습니다. 오시면 여기서 컨서스에 들어가시고요. 네. 이로 들어오시면 쭉 나오는데 현재 목표 주가하고 주가 차트를 같이 보여줍니다. 여기서 보시면 목표 주가 보라색인데요. 네. 목표 주가 어떻습니까 지금? 내려가고 있네요. 급하게 내려가고 있죠. 거의 많이 폭망하는 모습을 바로 IB가 증명한 거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고 네. 아까 보였던 팩 웨프라고 하는 것도 네. 보실 건데요. 팩 웨스트죠. 네. 팩 웨스트 이거죠. 네. PACW LA에 있는 지역은행입니다. 똑같이 그렇죠. 보시게 되면요. 이것도 보시게 되면 이렇습니다. 이것도 떨어지고 같이 있네요. 내리고 있죠. 네네. 근데 여러분들 이런 은행들은 실제 야금이 빠져나가고 있고 불실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투자가 내려가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은행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대부분 다 은행들이 이렇게 같이 내려갈까요? 목표 주가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 한번 봐주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한번 제가 그럼 직접 봐드릴게요. 네네. 여기서 보겠습니다. 뱅- 이게 왜냐면 네. 그 뱅크 어메리까지 보고 10번 하면 장기거든요. 제가 이제 몇 번 보다 들어왔기 때문에 네네. 이게 유료예요, 유료. 그러니까. 유료인데 물론 여러분들이 회원가입하게 되면 뭐 더 볼 수 있는데 제가 여기 회원가입이 여기 제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네네. 못하니까 여러분들 그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알겠습니다. 예, 눌러보시게 되면 뱅크 어메리카입니다. 계속 볼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그 다음에 들어오시게 되면 네. 목표 주가를 보고 있는데 거의 안 내려오고 이 정도 그러네요. 빠진 것은요. 그러네요. 실적 감소 때문에 대부분 다 이 정도 빠지거든요. 그거 외에는 거의 무방하다라고 그러네요.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하나만. GP평원 체이스 가장 큰 은행이죠. 네. 딱 보시게 되면요. 그 다음에 잠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빨리 눌러봐야겠죠. 마지막이네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보시게 되면요. 컨센서스죠. 마지막 들어왔다. 마지막 다행입니다. 들어왔습니다. 보시 볼 수 있습니다. 예. 올라갔죠, 오히려. 오히려 올라갔어요. 네. 이런 은행을 사라는 거죠. 이런 은행. 근데 여러분들이 간단한 건데, 물론 여기 뭐 10번은 다치니까 근데 10번 안에 웬만한 금융주다 검색 가능하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네네. 제가 너무 웃긴다. 그러니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런 걸 보자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이렇게 보시고 투자하면 어떨까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 같이 보시면 좋은데 여기 나왔던 아까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하고 그 다음에 팩 웨스트 뱅커프는요. 아까 보이는 것처럼 목표 주가 많이 내려가는 은행들이기 때문에 좀 위험하게 보이니까 이런 걸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하여간 주가 많이 빠진 거에 관심이 몰리다 보니까 샀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키워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시면요. 지금 은행주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대부분 다 빅뱅크 많이 하락했죠. 네. 보통 한 10% 중후반에 빠졌다고 보시면 한 달 빠진 겁니다. 한 달 동안. 그다음에 찰스샵이 이렇게 많이 빠졌습니까? 32%가 빠졌는데 이게 왜 빠졌습니까? 채권을 많이 보유했다는 이유 때문에 빠진 거거든요. 그다음에 옆에 있는 지역은행은 너무 말도 못하죠. 네. 지역은행의 하락폭은요 어마어마하고 아까 보였던 리퍼블릭 은행이죠.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는 거의 90%가 빠져 있다. 네, 네. 이렇게 많이 한 달 동안 빠졌는데 여기서 몰고 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제가 아까 보여드렸습니다만 빅뱅크로 가져가면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고 밑을 말씀드리고 한번 보겠습니다. 요건데요. 이게 지금 대형은행에 대한 예금에 대한 빈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네. 값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오른쪽 대출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예금은요 숫자가 마이너스 0.75에서 플러스 7호까지 급증했습니다. 예금이. 네. 그때 보십니까 요거? 그러네요. 쭉 올라온 거? 보입니다. 엄청 올라온 거 보이시죠? 네. 이게 다 몰린 겁니다. 예금이. 그다음 대출은요. 30에서 250까지 증가했기 때문에 또 증가하지 않았습니까? 네. 증가했기 때문에 지금에 나와주고 있는 지역은행에 대한 우려가 다 대형으로 몰리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뭐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보게 되면 마치 이제 너의 불행이 나 나의 행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뭐 통화하면 안 좋은 겁니다만 네네. 약간 이쪽으로 몰리고 있으니까 약간 반색이 나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PER, 그러니까 업종 PER 보시게 되면 보통 평균이 9.6배입니다, 은행주가. 네. 근데 보시면 9.6배 밑으로 가는 게 뭐가 있습니까? 딱 보시게 되면 CT와 여기 뱅크 아메리카 8.8배, 시티가 6.3배, 네. 그다음에 US 뱅크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럼 여러분들 아실 제일 좋은 게 뭐겠습니까? 뱅크 아메리카 아니겠습니까? 시티나 보시면 좋은데요. 그렇죠. 시티는 제가 매수한 종목이고 네. 보게 되면 뱅크 아메리카부터 한 페어밸류를 볼 건데요. 적정 주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주가 대비 38.1%가 언더밸류가 돼 있어요. 아까 보여드린 목표 주가 말고 네네. 페어밸류보다 훨씬 빠졌기 때문에 이 정도면 주가를 사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 보여드리고요. 네. 혹시 여러분들 페어밸류는 보십니까? 보셔야 될 은행주는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페이지 목표 주가 역시 거의 안 빠진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아까 보였던 지방은행은 같이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안 빠지고 있는 그런 네. 모습 보였고요. 그 다음에 JP모건체스의 페어밸류 역시 32%가 언더밸류 돼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똑같이 올해 올라가는 상황이 됐다는 거. 네네. 굉장히 의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올해 올라갑니다. 상당히 좋게 평가받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세 번째 은행입니다. 시티인데 역시 페어밸류가 35.2% 가장 많이 은행 중에서 저평가돼 있다라고 네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목표 주가 역시 거의 멈춰 있다. 네. 이런 은행이 좋은 게 아닌가 네네.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러분 혹시 은행주에 관심이 크시면 아까 보여드렸던 조그만 지방은행보다는 빅뱅크를 사라고 다시 한번 네네. 조언드립니다. 그 장현재께서는 대형 은행들 가운데 최근에 시티뱅크가 그러면 뭐가 개선되어 보였었어요? 시티뱅크는 그 부실한 국가에 철수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국내에서 나갔죠 거의 다. 구조조정을 계속 오랜 시간 그렇죠. 해왔었잖아요. 조정을 하고 있고 상당히 개편을 많이 해서 지금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시티가. 좀 안 좋았다가 사실은 최근에 많이 그 한국 빠져나가면서 네, 뭔가 한국도 좀 빠져나갔죠.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안 좋았다가 좋아질 때 주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걸 본다 그러면 매수하면 좋을 것 같고 어쨌거나 여러분들 알고 있는 빅뱅크 중에서 고르시면 상관이 없는데 그 나머지 은행들은요 제가 다 봤습니다만 웬만한 목표 주가 빠지고 있고 시종 등급 자체가 빠졌기 때문에 되게 위험해 보여요. 네네.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걸 사시는데 사는 이유가 뻔한 거 그냥 주가 많이 하락해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격을 산 거죠, 가격을. 가격을 산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아까 보여드렸습니다만 실리콘밸리 은행처럼 상장 폐지가 되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좋은 은행을 사시라고 다시 한번 조언드리고 제가 볼 때 시장이 조금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나중에 가서 보게 되면 은행주에 대한 지금이 매수할 타이밍이 아니었나라고 후회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아니요, 동의해요. 충분히 동의합니다. 네. 충분히 동의하는데 은행은 왜 이렇게 손이 안 가지라는. 손이 왜 안 가냐 무겁고 그거는 이제 제가 봤을 때 한국 내에서의 학습이 돼 있지 않나. 되게 재미없어 그것도 보였거든요.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말씀드려도 거의 안 하십니다. 한국에서 경험한 금융주로 생각이 들기도 하죠. 맞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제 포트폴리오 분산 차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현재 배당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배당 네네. 수익률이 이 정도면 충분히 매수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단타는 아니고
단기적으로 매수가 충분한 시점이 온 게 아닌가 네.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하여간 국내 은행주가 문제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그거는 이제 네. 회사가 문제라기보다 아니 회사보다는 사실 전 디스카운트 요인, 그러니까 코리안 디스카운트에 대해서 그것도 네. 있죠. 그것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국내에서의 재미없던 보링했던 막 지루했던 네네. 그런 것들이 아마 미국에도 반응되는 생각하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드리고 네네. 작은 고추에 대해 설명 좀 들어볼 건데요. 작은 고추가 맵지 마이크로 않다. 캡 ETF가 있어요, 여러분들. 마이크로 캡 가장 초소형 시가총액을 보여주고 있는 네. IWC라는 게 있는데요. 2년 만에 최저치를 찍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가. 이게 IWC라고 하는 마이크로 캡 ETF인데 네. 2년 만에 저점을 찍고 있어요, 지금. 오히려. 네. 최근에 장이 올라온 거 아시죠? 기억하시죠? 그쵸, 근데 반등했죠. 마이크로 캡은 계속 땅굴로 내려가고 상황이거든요. 왜 그럴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런 거에 안에. 적자 기업? 적자 기업도 있고 되게 조그마한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거든요. 사실은 금리가 올라가면 그런 기업도 힘을 못 쓰거든요. 근데 네네. 제가 이제 이걸 왜 준비했냐면 지금 역시 서학금리가 많이 보유한 종목 50위권에 거의 30% 이런 종목들이 많습니다. 뭐 리비안, 루시드, 뭐 플러그파워 이런 것도 있는데 니콜라 같은 거. 네네. 근데 그런 종목들은 지금처럼 어려운 구간에 길을 못 펴요. 네. 아시겠지만. 네. 거기다 사실 아시겠지만 이번에 은행 사태로 더 어려워졌기 때문에 주가 하락폭도 심해졌다는 거 보여드리고 이건 IWC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시게 되면 IWC하고 혹시 메가캡 그로스 아시죠? 네네. 메가캡. 그러니까 시가총액 큰 겁니다. MGK. 보시게 되면 올해요. 올해 15.14%가 올라갔죠. MGK. 네네. 반면 아까 IWC는요. 3.98이 빠졌기 때문에 그 격차가 매우 벌어져 네. 있다. 네. 이게 다 금리 때문에 벌어진 거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도 나는 조그만 기업들을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별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좀 네. 보여드리고 오히려 실제 저희가 팬데믹처럼 돈을 막 푸는 시기가 온다고 다시 올라갈 것 같은데 네네. 그런 팬데믹처럼 돈을 푸는 시기가 다시 온다 그러면 한 2년 만에 올까요? 좀 걸리겠죠? 더 걸리겠죠. 네네. 여러분들 아마 그런 기업들이 길을 펼 날이 조금 더 오래 걸릴 거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큰 정보로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와 관련해서 일단은 빅테크 많이 올라간 것도 같은 이유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여러분 네. 이해하시죠? 요즘에 말씀하시는 분들이 보통은 우리가 이제 섹터별로도 추천하기도 하고 네. 아니면 뭐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어떤 테마별로도 이거 좋아 봅니다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 요즘 말씀하시는 것들은 대부분 빅테크밖에 말씀 안 하세요. 저도 그렇죠. 솔직히 저는 빅테크를 굳이 저는 부정했거든요. 네. 근데 지난 주말 라이브 때 제 방송을 썼어요, 제가. 네. 빅테크의 올라온 상승을 이해하겠다. 왜냐하면 사실은 빅테크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뭐였냐면 달러 강세, 금리 인상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죠. 그게 어쨌거나 물론 은행 때문에 문제였으면 사실 완화가 된 건 맞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충분히 올라오는 모습 보였기 때문에 일단 올라온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솔직히 또 금융주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와 관련 같은 기업들 뭐 챗GPT, 네네. AI와 관련 기업들은 그걸 무방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올라오는 건데 저는 일단은 기본 실적이 좀 안 좋기 때문에 싫다고 얘기했는데 그런 모습이 아니고 현재 점점점 우리가 볼 때 상당히 좀 빅테크로 몰리는 그런 분위기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보여드린 거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런 게 네. 나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 아니겠습니까? 네. 애플, 아마존, 알파벳,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넷플릭스, 테슬라, 엔비디아인데 이 종목들이 S&P 500의 4분의 1을 차지합니다. 25%. 나스닥 100의 절반을 차지해요. 네.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 상승폭 한번 보시겠습니다. 21.8%로 쭉 보시게 되면 메타 플랫폼이 70% 올라왔고요. 네. 엔비디아가 82%가 올라왔습니다. 네.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렇죠. 또 한 가지 은행위가 다시 돌아왔을 때 똑같이 또 상승했거든요. 이런 뱅크에 대한 우려가 나와도 주가 올라가고 네. 또 평상시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상승을 보이는 이런 업종 종목들에 관심을 갖는 게 너무 당연한 게 아닌가 네네.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만큼 여기에는 은행주와 무관한 따로 수익처가 있기 때문에 올라온 게 아닌가 싶다는 거죠. 다시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은행주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그 우려와 상관없이 네네. 이들만이 갖고 있는 수익처가 있는 게 아닌가. 수익처, 돈벌이가. 은행과 상관없는 예, 그렇죠. 수익처. 네네. 여러분들 애플, 아마존, 알파벳, 메타하고 은행하고 우리하고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별로 없어 보이지 네네. 않습니까? 이들은 돈도 많아요. 빌리지도 않습니다. 은행 관리도 없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 향후에도 올라갈 거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커진 게 뭐냐면요. 실적이 별로 안 좋습니다. 네네. 근데 그게 좀 어떻게 뚫고 올라갈까 굉장히 궁금한데 아직까지는 실적에 대한 부분이 커지고 있지 않으니까 조금 더 올라갈 거로 보이고 아마 다음 달 4월 한 중순 이후에 실적이 나올 때 그때 다시 한번 이슈가 될 걸로 보이는데 솔직히 실적은 별로 안 좋다는 거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이들이
시장의 중심에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얘들이 장이 올라가는 걸로 보입니다. 네네.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위주민 주도주 같이 보여드릴 건데 많은 변화가 있었네요. 변화가 아니고 제가 오늘은요 소팅을 저 어제까지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했고 네. 오늘은요 많이 올라간 걸로 소팅을 다시 했습니다. 많이 올라간 거 많이 상승한 거예요. 네네. 어제자에 도미노 피자 많이 올라갔고요. 지이 또 올라갔죠. 네. CB5가 올라갔고요. 월마트, 포티넷, 치폴레,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허쉬 초콜릿이죠. 네. 페덱스, 콜게이트, 파몰리브 이런 것들이 올라가 있다. 네. 이게 어제 시장을 이끌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보시게 되면 주도주가 보통 하루에 한 50개 나오거든요. 네네. 제가 다 올려드리기 때문에 보시면 좋은데 대부분 다 이런 종목들이 거의 한 10일 동안 거의 바뀌지 않습니다. 거의 비슷해요. 근데 상당히 좀 의아한 건데 지금은 달리 얘기하면 가는 애들만 가는 거 아닌가 네네. 싶다고 보여드리고 자세한 내용은요. 여기 미국집 미시다 카페에서 오늘 뜨거운 종목에 제가 올려드리니까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서 이게 뭐 당장 오늘 사서 내일까지 벌고 이렇게 생각하지 그게 아니고 네네. 이런 종목들이 시장을 끌고 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종목 안에서 포트폴리오 구성하시라고 조언 드리는 거기 때문에 단타 치면 안 됩니다 이런 걸로. 네, 이걸 좀 길게 하셔가지고 어떨까 다시 한번 조언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장을 보니까요. 일단 장 시작하기 전 한 3분 전쯤인데 일단 나스닥 시장과 S&P 500 그리고 다우 지수까지도 약간은 약보합권이에요. 네, 한번 좀 보겠습니다. 네. 아마도 하루짜리 상승이 없기 때문에 오늘까지 은행주가 반등하면 어제 저희가 봤던 그런 주도주가 다시 한번 쉬어가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한번 매볼 좀 보겠습니다. 역시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알파벳, 메타 플랫폼스까지 약보합 정도 보여주고 있고요. 나머지 어제까지 좋았던 뭐 유가 관련 기업들, 네. 그다음에 일부 은행주들 오늘 소폭 빠지고 있는데 어제 올라온 거에 약간 쉬어간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여러분들 몇 번 얘기했습니다만 옥시덴트 페트롤리움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기름값이 빠지기 때문에 별로 주가는 별로 재미없어 보이는데 옥시덴트 페트롤리움 하나만 좀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수많은 정유주 가운데요. 예. 네. 왜냐하면 이제 오늘 투자금이 올라가는 상황이 됐고요. 그다음에 버핏이 그 빠질만 하면 매수하면서 자꾸 호재를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주가 올라간 상황인데 한번 같이 좀 보겠습니다. 옥시덴트 페트롤리움 주가를 네. 볼 건데요. 올해는 별로 재미가 없었죠. 그렇죠. 예,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이 희한한 게 예.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이 이제 막 버핏이 산다고 하면서 주가가 계속 올라갔잖아요. 네. 그리고 그때 뭐 안 그래도 그 전쟁 때문에 유가도 많이 올랐었고 그때는 빨리 싸줘야 되는데 나도 사고 싶다 이랬었다가 또 이렇게 밀리니까 지금 사도 되나 막 이런. 그렇죠. 지금은 유가까지 빠지니까 좀 네.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봉이거든요. 굉장히 잘 버텨. 이게 진짜 거의 선을 긋게 되면요. 지금이 딱 하단 부분에 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혹시 만약에 매수할 분들 지금 매수하면 좋은데 이렇게 부분마다 이렇게 버핏이 매수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렸기 때문에 네. 웬만하면 하락을 깊게 안 합니다. 그래서 옥시덴트 페트롤리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까지 투자이 올라갔으니까 좋은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그렇고요. 그다음 한번 엑슨모빌도 같이 볼 건데 네. 보겠습니다 한번. 이거는 올라갔다 하락하는 상황이 되겠죠. 그다음에 그러네요. 쉐보론 보겠습니다. 쉐보론 네.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근데 아까 보였던 옥시덴트 페트롤리움만 버티기 때문에 잘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 다시 한번 드리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장 출발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그 저희가 지난 시간에 어제 말씀하셨던 게 은행이 반등하면 기술주가 다소 소강 상태일 수 있고 요즘 시장 분위기가 그렇다. 네. 아예 그리고 은행이 오히려 하락하면 그 빅테크나 기술주가 좀 올라가기도 하고 오늘 모습은 좀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까지 그 은행주가 올라가고 테크가 좀 쉬어가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네. 시작하게 되면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 리프트가 지금 찍혀 있는데 리프트요. 네네. 리프트가 오늘 봤더니 새로운 CEO가 오시더라고요. 저는 모르는 분인데 맞아요. 아시는 저도- 분입니까? 아니, 저도 모르는 그 분이에요. 아마존인가 그쪽에서 뭐 임원했던 분이에요. 네네. 오시면서 뭔가 회사에 대한 변모를 기대하고 있는데 될지는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마 이주행가 워낙 좋아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아실 걸로 저는 이제 보이는데. 우버이니까. 우버입니까? 그쵸, 그쵸. 죄송합니다. 네. 하여간 같은 기업이니까 나중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 출발했습니다. 네, 출발했습니다. 네. 오늘 안 그래도 그 뉴스도 있었어요. 어떤 겁니까? 디즈니가 메타 관련 인력을 사업부로 이제 안 한다. 그 뉴스도 조금 전에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디즈니가 또 인원 감축했죠 이번에. 네네. 예. 자, 오늘 3월 28일입니다. 3월 28일 장 출발인데요. S&P 500 0.13% 하락이고요. 다우가 0.02% 거의 약보합입니다. 나스닥 0.19%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리 큰 하락은 아니고요. 이게 뭐
어제 좀 쉬어갔으니까 오늘은 반등할 거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큰 어떤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쉬어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게 이번 금요일에 나오는 PC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전에 움직일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은행주에 초점을 맞추시면 어떨까라고 다시 한번 조언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혹시 장 시작한 모습의 히트맵 한번 보여주실 한번 수 보겠습니다. 있을까요? 네. 종목별로 한번 보면 히트맵입니다. 좋을까요? 장 출발 상황인데요. 똑같은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들. 그래서 좀 빅테크가 좀 빠지고 있는데 좀 보시면 업종별로 보게 되면 네. 좀 짙은 고동색에 보이는 업종이 바로 여기 있는 거 부동산 업종들이 많이 하락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니치 업종들은 돈을 빌릴 때 차입도 많이 하는 업종이지만 보통 변동금리를 많이 빌려갖고 네. 최근에 금리 올라간 거에 그냥 악재가 그대로 몰려고 있는 업종이 바로 이 부동산 업종이래요. 네네. 그래서 주가 많이 빠지는 거니까 이유를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하락하는 것 중에서 요게 좀 많이 빠지네요. 샬수압 1.86%가 빠지고 있는데 네네. 글쎄 어제 올라온 거에 대한 하락인지 잠시 후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뭐 그리 많이 빠지는 것보다는 전반적인 고동색이 많다는 걸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쨌든 PC가 나올 때까지는 좀 우리가 네. 좀 시장에 특별한 방향성을 네. 찾기 어려울 것 같다는 네,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개장 분위기까지 저희가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저희 글로벌 라이브가 끝나고 나면 저희 장우석 부사장은 미주미의 이 미장원이라는 그 코너로 다시 이제 열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개장 초반 분위기 함께 보니까요. 여러분들 댓글창에 있는 이 유튜브 주소 따라가셔서 미장원도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글로벌 라이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우석 부사장님 수고하셨고요. 네, 여러분들 좋은 밤 보내시고 내일 같은 시간에 올게요. 고맙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